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그려보리라 마음을 먹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행을 다녀보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름다운 것에 대한 질문도 건넸습니다.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대답 3가지를 찾게 됩니다. 믿음, 평화, 사랑. 화가는 이 3가지를 합친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를 합친 그림을 그리기는 어려웠고요. 화가는 잔뜩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에 들어서는 그를 보고 아빠 하며 달려와 반겨주는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믿음을, 오랫동안 집을 비웠지만 정숙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로 영접해준 아내에게선 사랑을 느꼈습니다. 화가는 집에 들어와서야 평화를 느끼며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목사님 우리에게 작은 천국과도 같은 것인 것 같아요. 가정하고 네. 집하고 차이가 있죠. 가정은 정말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어떤 때는 오손도손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평안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세워주신 기관은 2개밖에 없어. 가정하고 교회. 네.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정을 잘 키워서 정말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잘 키워서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바쳤다고 보죠.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세계 역사 디지털 교육재단 한국전쟁유업재단의 이사장이신 한종우 박사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극동방송은 참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그 극동방송을 설립하신 김장한 목사님에 대해서도 참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초대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미국 사시는 걸 알고 있는데 한국에 오신 목적이 있을 텐데요. 예,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재단이 2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한국전쟁유업재단이고요. 또 하나가 세계역사 디지털교육재단입니다. 한국전쟁 외에 한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일반에 관한 교육 자료집, 예를 들면 이렇게 Korea's Place in Teaching Social Studies라고 해서 한국의 문화, 역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미국의 또 참전국의 초중고 역사 교사들한테 배포를 하고 이걸 왜 어떻게 만들었고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K-12 Global Korean Studies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학 그러면 한국에 대한 그 역사와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학교와 대학교 이상의 학생과 교수들에게 전파하는 게 국제교류재단의 원래 한종우 목적인데요. 박사님이 예. 그런 거를 시작하게 된 동기, 왜 저런 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제교류재단이 대학교와 대학교 이상의 수준의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는데 더 큰 시장, 초중고 학생들이 얼마나 그 시장이 큽니까? 근데 여태까지 저희 한국에서 미국과 참전국을 상대로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여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경제 10제 대국이고 아니 그런 거를 하려면은 교수 봉급 가지고는 어려울 텐데 예. 책을 출판 무슨 후원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재단에서 이 사업을 후원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전 참전용사의 디지털 아카이브, 참전용사들의 인터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사 자료를 다 모아서 디지타이즈하고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작업은 전에는 보훈처였고 이제 이번에 보훈부로 승격이 됐는데 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그 대의 명분에 동의하는 몇몇 지인분들이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국제교류재단에서
후원안을 해서 미국과 참전국의 역사 교사들을 한국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10박 11일의 일정으로 들어왔고 어제 종료를 했고 오늘 떠납니다. 네. 예, 그런데 마침 이 극동 방송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박사님 물론 교회도 다니시죠? 그렇습니다. 언제서부터요? 제가 기억하는 중학교 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주일학교 뭐 계속 다녔고. 예. 그러고 한국의 목사님 중에서 아마 한 박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소개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 최성은 담임 목사가 저의 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의 누이 동생이? 남편입니다. 아, 예, 누이 동생이 거기 부인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성은 목사는 어려서 중앙교회를 다녔는데 수원 중앙교회.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한 박사님은 거기 한 번도 안 오셨어?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방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래서 정치학을 박사학위를 하고 시라큐스 대학에서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최성원 이력서를 보니까 예. 뭐 시라큐스도 나오고 공군사관학교도 갔었어요? 공군사관학교에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교관으로. 예, 그래서 국제관계학을 생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라큐스 가시고 예. 지금은 이제 재단 한국 활동하고 전쟁, 예. 이런 저술, 한국에 하고, 관련된 예. 저술과 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이 동생이 지금 한국의 큰 교회 목사 사모가 됐는데 자랑 좀 해보세요, 누이 동생. 최성원 목사님하고 제 여동생 사모님인데 내시빌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제가 직접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상당히 참 척박한 상황이었고요. 내가 와서 설교해 준 것도 아시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타코마 First Baptist Church로 담임 목사를 했을 때도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들 여러 번 보면서도 저희 가족 모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가정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은혜와 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50년대에 미국서 유학을 했어요. 네, 도서관에 가서 한국에 대한 책을 하나도 못 봤어. 그래서 대부분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신문에는 계속 이제 전쟁 역사가 이제 기록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뭐 지금은 아마 미국에 유학한 학생들이 아마 인도 뭐 다음에는 한국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한국을 많이 알게 됐는데 이제 이러한 것이 중고등학교 도서실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참 큰 도움이 되겠네요. 한국을 알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관한 주제가 한국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초라합니다. 네. 간단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이게 Korea's Place in Teaching World History라는 교육 자료집이에요. 네. 이게 이제 AP인데요. 저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모든 정규 과정이 있습니다. 영어, 수학 뭐 이렇게. 그리고 하버드나 예일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심화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AP, Advancement Placement라고. 그런데 미국의 고급 세계 역사 가운데 그 중국에 관한 주제가 20개 이상이 있습니다. 마오쩌둥, 공산주의 혁명, 6.2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편 전쟁 해서 20개 주제가 있고 그걸 선생님들이 가르쳐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에 관해서도 20개 이상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태평양 전쟁, 천황제도 뭐 이렇게 20개 이상의 주제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그걸 가르쳐야만 하는데 2016년까지 목사님 한번 게스해 보세요. 한국에 관한 주제 몇 개가 있어서 가르쳐야 했는지 없지. 없습니다. 그게 한국의 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제목을 Korea's Place in Teaching World History라고 해서 이런 그 커리큘럼을 스탠다드 표준을 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능위원회 같은 건데 그 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우연하게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출판한 한국의 경제 개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의 위상, 이 두 책을 제가 줬습니다. 제 저서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 책을 읽어보고 주제를 넣었습니다. 이 교육 자료집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컨퍼런스로 초청을 하고 이걸 다 배포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사회 역사 교사 단체인 NCSS에서 출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통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시킨 미국의 교사들이 지금 뭐 수천 명에 달하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자료들이 저희 재단의 웹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여파는 좀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네네. 제가 마이너는 역사를 했어요. 히스토리. 참 뭐 서양사 뭐 시빌리제이션 역사 뭐 다 했는데 한국 역사는 한 줄도 없어. 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대학을 나오면은 뭐 중국 일본 역사 겸해서 한국 역사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은, 지금 뭐 동남아시아는 지금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우리 GNP가 올라가면 좀 자동적으로 이제 이런 게 보급이 돼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1950년과 지금을 아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공공외교 자산이 참전용사 아닙니까? 네. 목사님께서 워낙 그거 잘 아시고 한미동맹 강조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평균 연령이 92세세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분들 그 전에 이런 자료집을 만들어서 네. 지속적으로 한국 전쟁의 세계사적인 그 의미를 교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시급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 한 1,500명 정도를 인터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지금 이렇게 바뀐 한국을 보고 깜짝 놀라시죠?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하시는지. 제가 네. 인터뷰하는 질문 중에 네. 한국에 오기 전에 1950년도에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알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졌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느냐? No. 닥터 한, no.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인상이 어땠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면 가만히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솔직히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너무 비참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비참하고 냄새가 나고, 저희들이 그때는 인분을 비료로 쓰지 않았습니까? 냄새 났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고, 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옷도 거의 안 입은 그 어린 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먹을 거 달라고 하던, 그래서 정말 비참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은 떠날 때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떠날 때 한국이 지금같이 발전할 줄 알았느냐? 고개를 설레설레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본 거 아니었나 그랬더니 너무 비참했다. 너무 부서졌다. 다시 뭐가 쓸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시 한국에 가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목사님 그때 그 참전용사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내가 봤던 그 인천이 없어졌다. 그리고 이거는 기적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울어는 그런 장면들이 저희 재단에 있는 그 인터뷰에 많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한국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또 이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발전상을 보면 정말 그렇게 눈물을 흘리실 거라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근데 네. 한 박사님은 말이에요. 네. 한국에서 있다가 유학을 가셨는데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제가 이제 석사를 마치고요. 공군사관학교에서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나와서 저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기생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박사과정하고 박사과정 마치고 시라큐스 대학의 맥스웰 스쿨에서 IMF 크라이시스가 일어난 해에 박사학위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 있던 유학생들은 전부 환율이 3배가 돼가서 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그때 미국에서 강달러를 벌면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아니 그러고 사모님하고 그럼 연애를 오래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예, 만나서. 저 캠퍼스 커플로 네. 어.
예, 뭐 저희 교수님들도 다 아시고 아니 그러면 자녀는 지금 몇이에요? 딸 둘입니다. 예.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고? 미국 센트럴 뉴욕, 중부 뉴욕의 시라큐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시라큐스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 목사님 그 사도 바울이 네 번째 마지막으로 로마로 전도여행 가는 이제 그때 체포가 돼서 들렸던 이탈리아 섬의 시라쿠사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춥지요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예, 그리고 눈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택한 이유는 거기서 교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지역이 시라큐스인데 지금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저한테 해주신 것 같아요. 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시라큐스 1942년도 철학과 졸업생이 한표욱 대사이십니다.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1948년에 워싱턴에다가 한국의 대사관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초대 대사가 장면 총리셨는데 저희 동성고등학교에 또 2대 교장이셨고요. 근데 그 한표욱 대사님이 저희 시라큐스 대학을 나오신지 몰랐습니다. 저에게 첫 번째로 어드미션을 줬고 공공정책으로 미국에서 하버드를 제치고 항상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대학인데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갔고 졸업을 하고 가리키는데 벽을 이렇게 어느 건물을 문학관 건물을 가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의 사진이 달려 있고 그중에 한국분 같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한표욱 대사님. 그분이 전쟁 났을 때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서 원조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6월 27일 한국 파병을 결정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장미연 총리와 한표욱 대사, 그때 당시로는 1등 서기관이죠. 그 두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또 제가 시라큐스에서 살았던 클레런던 스트리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같은 동네, 같은 스트리트에서 살았던 거를 나중에 알고 그분의 이름을 따서 한미 현안에 관한 강의를 저희 시라큐스 대학에서 만들고 그때 각 한국과 미국의 대사님들을 초청해서 한미 현안에 관한 강의를 듣고 그럴 때 지역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를 저희들이 초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한표욱 대사가 하신 일만큼은 알려지진 않았지. 한국 대중들에게. 그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그런 인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딴 강좌를 아주 성대하게 만들어서 그분이 하신 공적과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장학금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정말 후학을 양성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외교의 전설이다라고 해서 상징으로 키웠을 때인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여러 경로로 제가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2000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제일 큰 이유는 이제 펀딩의 문제이지만 그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 게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국의 풍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교사분들이 오신 분들이 다 미국 분들이신가요? 예, 28명의 교사분들 중에서 한 분이 그리스에서 오신 분입니다. 네. 예, 저희가 2019년에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참전 16개국의 역사 교사들을 초청해서 처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월드 컨그레스 오브 히스토리 티처 해서 처음으로 이제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여를 하셨던 분이고요. 네.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대면 회의를 못할 때 줌으로 가상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분을 초청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목사님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참전국의 22개국입니다. 원래는 16개 전투국과 5개 의료 지원국인데 독일이 추가가 돼서 22개국이 됐고 그분들을 넉넉한 숫자를 불러서 한국을 보여주고 홍보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국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한반도에 역사하신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들을 저희들이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교사분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예, 어저께 저희 프로그램이 Discover Korea Research Visit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을 배우는 프로그램이고 그걸 후원한 것이 국제교류재단인데 그 국제교류재단 컨퍼런스룸에서 마지막 종료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보고 배웠던 것들을 종료하는 마지막으로 의논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을 너무 몰랐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그 철의 삼각지대인 철원에 가서 유해 발굴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쪽에서 보여줬던 그 거의 그대로 남은 뼈가 그대로 남은 중공군의 유해라고 추정이 되는 그거를 봤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그리고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 광양제철소, 한화조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이분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많은 분들이 우시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들이 보고 배운 것들을 자기 학생들은 물론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교사들에게까지 전파를 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게 기억하시죠? 마패입니다. 예. 이거 옛날에 임금이 장원급제한 사람한테 지방 부정 관리들 암행어사에게 준 마발권 아닙니까? 저희가 이거를 교사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저희 컨퍼런스에 왔거나 저희 프로그램에 왔던 분들에게는 이걸 잘 아니까 이 하나를 줘서 이런 책들을 보급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교사들에게 그리고 가르치면 그분들이 쓴 비용을 저희들이 나중에 리임버스를 합니다. 물론 프로포즈를 다 받아서 심사를 하고 허가를 해주고 하면은 그걸 하는데 말 한 마리는 500불, 말 두 마리는 1000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들 해요. 이 말 자체, 마패를 이런 거를 통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서 지속적으로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테네시주의 내시빌에서 미 전미 사회 교사 연합회 연례 총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셨으면 하고요. 문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에 이런 단체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실적을 갖고 그리고 1,500개 이상의 참전용사 인터뷰 증언을 갖고 있는 조직은 전 세계에서 저희 하나입니다. 그러게. 네. 그리고 그거를 모두 선생님들이 합니다. 전부 저희 재단은 근데 지금 그렇게 있는 거 봐서는 선전이 별로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저희는 국민이 지금 우리 국민이 이거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최 아나운서 자기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예. 전 목사님 저는 참전용사분들이 그 기억하는 1950년대 한국과 2000년대 지금의 한국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증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 이렇게 못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부서졌는데 이제 전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됐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자유라고 하는 것에 최전선에서 저희 민족이 희생을 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분이라도 더 증언을 남기는데 제가 주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에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 디지털 교육재단 그리고 한국 전쟁 유업재단 두 재단이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 전쟁 유업재단 영어로 Korean War Legacy Foundation은 한국 전쟁 참전용사의 인터뷰 그리고 그분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역사 자료, 특별히 목사님 그분들이 어머님이나 애인이나 와이프에게 썼던 편지들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이번에는 그 메리디스 빅토리 아시죠? 흥남 철수할 때 14,000명의 북한 피난민을 구제했던 그 메리디스 빅토리의 선원이었던 멀 스미스 씨 그리고 벌리 스미스 이런 분들의 인터뷰도 저희가 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김치원 태어난 분 메리디스 빅토리에서 12월 25일 날 태어난 김치원부터 김치5 5명의 우리 북한 피난민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선생님들이 김치1과 김치5를 다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었고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휴먼 스토리거든요. 사실은 9만 8천여 명의 북한 피난민을 며칠 안 되는 사이에 결정으로 해서 구제된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던커크라고 하는 2차 대전 때 영국군 35만 명이
며칠에 걸친 소개 작전을 통해서 구제된 적이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흥남 철수 작전의 스토리는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장준호 전투에 참여했던 용사들의 인터뷰가 저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후퇴해서 흥남에 왔는데 그때 봤던 그 피난민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저희들 데이터베이스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종합해서 디지털 박물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한 교수님, 네. 3년 동안에 한국 전쟁 동안에 네. 한국에 다녀간 미군 군인들이 수십만이 되죠. 수백만입니다. 로테이션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우스보이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3년 동안에. 그중에 하우스보이 하나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가서 공부시킨 사람이 서진 카로 파월스예요. 묻혀 있어요. 아무도 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여기 뭐 이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에 데리고 올라 그래도 그 사람이 사양을 해요. 내가 뭐 한 과목도 없는데 지금 와서 이번에 필그램 전도대회 50주년을 하면서 역사에 어떤 부흥사가 대집회를 하고 50년 후에 그거에 대한 메모리얼 서비스 한 거는 역사상에 없어. 그래서 그 하우스보이가 살아 있었으니까 가능했어. 예. 그 하우스보이가 죽었으면은 그러나 그 사전 파월스가 너무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집회할 때 그 양반 얘기하고 들어와서 좀 인사 좀 하라고 안 해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러한 미군 용사들이 있었기에 나는 뭐 종교 측면에서 난 예수 안 믿다가 미국 기독교 학교에 가서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돌아왔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하고 나 갈 때마다 사진 카로 파월스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때 하우스보이 내가 미국 24사단에 있을 때에 그저 나만한 애들이 하우스보이가 몇백 명 왔다 갔다 했어. 뭐 월급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구두도 닦아주고 레션 받아가지고 사는 애들이 예. 또 세탁물 갖다가 아줌마한테 맡겨서 갖고 오고 KP 예. 식당에서 일한 사람들로 수십 명이 됐을 거야.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한 구석에서 그때 자기네들이 받은 은혜 또 미군 부대 쫓아다녔으면은 또 살 수 있는 확률이 좀 늘었죠. 예. 나는 인민군 밑에서 3개월 있다가 일사후퇴 때 하우스보이에 들어가 가지고 경산까지 같이 내려가서 추락을 타고 나머지 있던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중공군들한테 짓밟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한 토막의 스토리를 KBS에서 6.25 동란 50주년에 네. 이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를 못 내겠는데 요거 하나만 벨리의 귀향 예. 그거 하나만 밤 11시에 1시간 내보냈어. 아. KBS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새로 된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도 다시 백선엽 장군도 다시 이제 이렇게 저기 되는데 거기 한표욱 대사도 아마 앞으로 어느 분이 나서서 하면은 다시 재조명이 되지 않을까 이 소망을 가지세요. 예. 제가 이번에 부산 유엔 평화묘지를 갖고 기념관을 갔는데 거기에 물론 저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 그 유엔 안보리에서 소련 대표 2명이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새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중국을 안보리 이사의 멤버로 넣자고 하는데 반대를 하니까 이제 그거에 항의해서 소련 대표들이 없었습니다. 없었기에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파병을 결정할 수 있었고 그 자리에 계셨던 한표옥 대사 그 사진이 딱 거기 걸려 있길래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분이 바로 시라큐스 대학에서 1942년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하버드 대학의 국제관계학으로 석사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 대사관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어를 제일 잘하시니까.
그 양반이 한 것만큼 알려지지 않은 데 대해서 아마 후학들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참전용사와 그 한국의 하우스보이 그 키워낸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좀 알리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 네. 인터뷰에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때 있었던 하우스보이에 대한 기억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주 똑똑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했다. 거기서 일해서 먹을 걸 갖다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7살, 8살 아이들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놀랬다는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네. 참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잘 알죠. 네. 나도 우리 서마찰 다 뺏겼죠, 인민군한테. 내가 거기서 레션, 미국 사람들은 닷새만큼씩 레션이 나와요.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가. 왜? 오이르면 또 나오는데. 예. 남는 거는 다 제 거예요. 그래서 플라카 만들어서 차곡차곡 사서 2박스를 가지고 지프차 운전수를 꿰서 가지고 집에 갖다 놨어요. 한 박스를 갖다 팔으니까 황소 한 마리를 살 수 있을 때가 그때. 그러니까 이런 비공식 경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나눠주시고요. 또 앞으로 또 하고 싶은 또 계획들 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는 한국으로 박사학위 받은 후에 바로 돌아와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따로 있었는데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역사에서 갖는 그 함의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 거의 모든 열정을 바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제가 보기엔 가장 불행한 것 같고 이렇게 목사님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그 일이 직업이시면 정말 이건 행복한 경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그 한국 전쟁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속에 있다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아무래도 먹을 걸 달라고 쫓아다녔던 그 아이들에게 껌이라도 던져줬던 그 참전용사들의 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아원을 만들고 그래서 그 고아들을 케어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분들은 사실 그런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그런 일을 다 한 분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인간으로서. 예. 그런데 그 일이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40절인데요.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제가 이 구절을 참전용사분들을 만났을 때 인터뷰를 하면서도 네가 그렇게 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 역사에 있어서 20세기 역사에 있어서 유례가 없습니다. 식민지로 독립을 해가지고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한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는 저희가 유일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기독교 발전도 그렇습니다. 예. 좀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뭐 세계 대형 교회 한국이 단연 제일 많죠. 그리고 선교사를 내보내는 그 국민과 선교사 수, 국민 수와 선교사 비를 따질 때는 저희가 세계 1위고 그 한국이라고 하는 것, 1950년대 한국과 지금의 한국, 그거를 아주 제가 명쾌하게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는데 지금 나라에 대한 고마움이 사그러지는 것 같은데 과연 대한민국이 이게 언제까지나 지탱할 수가 있을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1950년대에 본 한국은 말하자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이 제자를 픽업하시고 필립이 나다니엘에게 나자렛에서 온 랍비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나다니엘이 반문을 하죠.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어. 1950년대를 본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은 나사렛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큰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구절을 얘기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이제 내년에 오시면은 네네. 좀 시리즈로 한번 다시 모실게요. 예. 네, 정말 이제 역사를 지켜내고자 또 이어가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이제 한종우 박사님 계셔서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히 목사님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